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했던 그 내용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들어오시면은 좀 음소거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어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은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크립티드라는 업체가 여기에 보면은 이 대표라는 사람이 18년부터 크립토 분야의 개발 및 운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데 이전 걸 참조하시고, 현재는 크립티드의 대표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크립티드는 어, 크립토 메인넷과 D앱의 개발 및 운영에서부터 에코시스템 설계, 펀딩에 이르기까지 크립토 전반의 다양한 사업 모델과 이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크립티드라는 회사 자체가 설립이 된 날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 2월 6일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력을 갖춘 회사라고 하는데 어떤 이력이나 하면은 크립토 메인넷, 이거는 케이스 데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앱의 개발 및 운영에서부터 에코시스템 설계, 이거는 최영기 이사장이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펀딩, 이거는 커뮤니티 풀이에요. 이런 그 펀딩에 이르기까지 크립토 전반의 다양한 사업 모델에 대한 이력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 여기에 직원이 어떤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마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 거기에 인원들이 그대로 유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뭔가를 볼 수 있는 뭐 그 구성원에 대한, 조직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볼 수가 없어요. 어, 어제까지 한 게 여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DPOI가 도입된 크립티드의 플랫폼의 참여 노도수 등의 성과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게, 현재 DPOI 기반의 어, 크립토 다오 VC 플랫폼에는 19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개 중에서 몇 개는 노드 자체를 지금 포기를 하려고 해 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19개가 그대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노드의 기본적인 이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9개의 노드가 하는 거는, 사실 제가 그 노드의 역할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VC 다오에 대한, 다오 VC보다는 VC 그 벤처 캐피탈의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으로 합의에 어, 합의를 통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재 DPOI 기반의 크립토 다오 VC 플랫폼에 19개가 노드가 19개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구성원들이 투자 풀에 기여한 규모는 2023년 5월
유니스왑 상장 가격인 0.5달러 기준으로 약 4천억 정도가 되고요. 이게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이거지요. 어, 이런 거는 정말 현혹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그 지갑에 잡혀 있는 자산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덱스의 가격을 시초가를 0.5달러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게 3억 불. 3억 불이다 보니까 이거를 한 4천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오늘 봤는데 0.03 정도가 돼요. 0.5에서 0.03이면은 10배, 14배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0.03에서 0.5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한 14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이 투자금은 이 자금은 투자자들의 어, 이익을 실현시켜 줌과 동시에 저희의 다오 VC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줄 유망한 스타트업의 투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계산으로 1320만 달러인가 0. 어제는 0.02로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 1300만 불 정도 된다고 치면은 아마 한 100, 한 40억, 150억 정도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투자돼 있는 KOK 코인을 뭐 이게 그러니까 KOK라고 하면은 0.03이 아니고 0.00 6 정도 되지요.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내려가 있지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 100만 불대 그러면은 수십억, 십수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유망한 스타트업을 또 찾는 여기에 어, 이런 유망한 스타트업의 투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말을 이 조사들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고 이 유망한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판단을 할지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이게 유망한 스타트업인지 그리고 유망한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는 제대로 되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크리에이터로서 어, 뭐 이전에 뭐 스타트업이니까 뭐 그런 이력은 없을 거고 이전에 어떤 데에서 뭔가를 한번 제대로 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데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고려를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유망한지 안 한지 그리고 투자를 할 만한 데인지 안 한, 어, 해서는 안 되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판단의 기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거는 정말 저는 궁금해요. 이 플랫폼은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크립티드라는 업체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우리 그 KOK 플레이 어, 어, 그 KOK 재단에서
뭐 용역 개발을 해서 메인넷이 론칭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운영사로서 K스테디움의 운영사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의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서 다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이라 더더군다나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플랫폼은 작년 연말 확정된 1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고 이게 이제 엔스텝이라는 회사 게임사를 통해서 출시가 된 론칭이 된 제노 드래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하는 것 같고 다음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호 프로젝트는 P2E 게임으로 올해 1분기 CBT를 거쳐 이달 말에 정식 런칭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결과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특히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이 게임은 출시 직후부터 P2E 게임 장르의 상위에 랭크되면서 활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투자에 참여한 많은 분들께서 직접 게임에 유저로 참여하시면서 이 말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커뮤니티 풀에 투자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 제너 드래곤이라는 이런 게임을 즐긴다라고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직접 게임 유저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판단에 맡깁니다. 지금 제가 57인데 57인 저도 이런 쪽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로젝트의 부흥에 기여도 하셨고 게임과 연결되는 NFT에도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봤는데 어떠한 게임 아이템에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뭐 XDC나 그다음에 XDS 또는 저기 NST로 사는 게 아니고요. 구매를 현금으로 해요. 뭐 하나가 13,000 KWN인가 뭐 KNW인가 그러니까 코리안 원으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글로벌 게임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외국인들이 달러도 아닌 코리아 원화로 이 아이템을 사야 된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사실은 정말 없었어요. 투자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이미 프로젝트 보상을 지급해 드렸는데 저희는 지급해 드린 보상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 리워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코인을 그러니까 상장이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은 것들이지요 지금. 이게 덱스도 제가 이전에 봤을 때 527명까지인가 그 호드 수가 돼 있다가 523명으로 다시 축소가 된 걸로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526명이네. 아,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덱스의 0.037845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보상이 그 수익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토큰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0.037845짜리를 1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3.7845달러, 한 5천 원 정도 되겠죠. 100개를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이게 100개를 거래소에 또 내다가 현금화하려고 하면은 거래소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보상을 받은 게 공급이 매도가 많이 나오면은 이거보다 가격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DPO와의 다오 VC 플랫폼은 생태계 구성원이 투자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프로젝트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성과를 분배받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합류하게 되는 매력적인 선순환 구조를 제시합니다. 저는 선순환 구조가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어, 이- 지속적으로 기여를 해야지만이 이런 게 결국에는 뭐 가치 상승이라는 이런 게 될 건데, 그 구성원들이 솔직히 이거는 이 답변을 한 사람도 알고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선순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 놓고 뭐 기본적인 뼈대, 인프라, 뭐 프레임은 있는 상태에서 생태계, 그러니까 유저의 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걸 할 거냐. 이게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선순환을 하고 뒤에 먼저 유저를 만든 다음에 뒤에 제대로 되는 콘텐츠들을 공급을 한다. 이게 선순환 구조 아니에요. 아, 이러한 구조는 생태계 내 수익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스노볼 효과를 만들고, 아, 이러한 구조는, 이게 선순환 구조는 생태계 내 수익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스노볼 효과를 만들고, 여러분들 스노볼 효과가 뭔지 아세요? 스노볼이라는 게 스노우가 눈이잖아요. 이거를 눈덩이처럼 굴려가지고 큰 효과를 본다는, 처음에는 요만하게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했다가 굴리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런 효과를 스노볼 효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익이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전하게 분배되는 자생적 성장 구조를 통해 더 많은 유저들이 유입되는 효과를 만들어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많은 유저들이 유입되는 효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커뮤니티 풀에 지금 뭐 5만 있든 어, 10만 있든,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만이라고 쳤을 때 10%면은 1만이고 1%라고 하면은 1000명인데, 저는 1000명이라도 이런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 1000명이라도 될까? 저는 사실 어, 의심스러워요. 그럴 것 같다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 원래가 이게 클릭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얻고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안 되고 스마트폰이지만은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쓰는 거는 뭐 기사를 보거나 뭐 그 그런 정도, 검색하는 정도, 그다음에 전화기로서 사용하는 정도. 그거 말고 제대로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 그러니까 크립토 다오 플랫폼 어치브먼트라고 했는데 노드는 19개고 3억 불 정도의 펀딩 금액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투자 완료를 한 개 프로젝트인데 제노 드래곤에 여기에서 돈이 지급이 됐는지 도대체 이것도 한번 어디에서 자금 출처가 투자가 여기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 첫 번째 투자 1호라고 했으니까 투자금이 여기에서 1호로 나간 건지 이것도 반드시 추적을 해 봐야 된다. 그다음에 투자 심의 대기에 있는 게 27개나 된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투자 심의를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0.03 0.04라고 봅시다. 0.04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 금액이 한 20몇 억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한 프로젝트당 1억씩 주면은 이거는 이제 심의대기니까 뭐 여기서 한 개가 될지 27개가 다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게임이라는 거는 게임 전문가들끼리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 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 소요 시간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너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엔스텝이라는 회사하고 계약한 기간을 한번 따져보고 했을 때 그 업체하고 어, 이 제너 드래곤이 원래 연초 뭐 한 3월 이전에 나왔는가 뭐 그랬다고 치면은 이 회사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계약과 동시에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이 이제 여기에다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뭐 수개월은 걸려야 되겠지요. 그렇게 따지면은 작년까지 그 심의를 하고 올해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한 3개월 뭐 그래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그 진행 일정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이전에 엔스텝이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엔스텝이라는 회사의 그 재무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인지도 같은 거를 제 파트너가 전문가에 준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아는 사람들 그 업계의 평을 들어본 내용을 저한테 전달한 내용도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뭐 구체적으로는 못하지만은 어, 하여튼 간에 좀 이해가 안 된다. 어, 수개월 만에 게임을 그렇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고, 젊은이들 속에서 이런 게임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소위 말해서 소수가 스타트업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게 히트를 치고 수익을 내는 게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아무리 큰 게임 회사라도 어, 한 개 정도가 성공을 거둘지 말지 하고
다른 것들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없어진다는 게 게임 회사의 프로젝트 진행 현황이 돼요. 상황이 보통 그렇대요. 크립티드의 두 가지 줄기 중 하나인 R2E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R2E는 Refer to Earn의 약자입니다. 이 earn을 만드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가 웹3로 전개되면서 생긴 P2E, M2E와 같은 용어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R2E는 플랫폼 유저들이 본인의 지인을 초대하고 초대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초대한 사람에게 지급해주는 보상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플랫폼의 유저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저는 지금은 대부분이 그냥 커뮤니티 풀에 투자하신 분들이 앞에서 언급됐다시피 어, 그 지속적인 기여를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유저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저들이 본인의 지인을 초대해야 돼요. 초대하고 초대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수수료 일부를 초대한 사람에게 지급해주는 보상 시스템이래요. 그러면 내가 70이에요. 그러면 70대는 친구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 70대는 그분이 이 게임을 어 저기 좀 하거나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수료 일부를 초대한 사람에게 지급해줘요. 그러면은 70대의 분이 70대의 친구한테 소개를 했는데, 70대에 소개한 사람이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수수료가 제로가 되죠. 50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그 회원제가 돼버리면은 회원으로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일단은 부담을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을 거다. 앞에서 언급한 다오 VC 플랫폼은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방대한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플랫폼의 그 메인넷이죠. 그 K 스테디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방대한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 저는 5만이라는 숫자가 계정으로, 다계정으로 해서 5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커뮤니티 풀에서 옮겨와가지고 저그 자산 이전을 해가지고 여러 노드에다가 쭉 깔은 게 5군데면 5개예요. 근데 한 군데로 몰빵을 한 사람들도 있다고 치면은, 그래서 저는 한 4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많아도 5만.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글로벌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했어요. 글로벌 커뮤니티에 도대체 얼만큼의 그 해외에 180개국의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을까? 한번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뭐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말을 언급을 하려 그러면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연령대, 국적, 성별 이런 것도 어, 제대로 좀 알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용어 글로벌, 뭐 세계적인, 뭐 이런 내용, 이런 이제 어, 용어, 그다음에 미사, 그 저기 뭐고 형용사 또는 이거는 뭐 그러나 이제 뭔가 꾸며주는 말들을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R2E는 플랫폼의
강점인 대규모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스스로가 레퍼를 통해 신규 유저를 지속적으로 인입시키고 보상을 받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R2E가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어 뭔가 부전을 통해서 소개를 함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소개를 하는 사람이 그 게임을 이해를 하고 있고 정말 재미를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신규 유저를 여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느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어렵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자체도 우리는 분명히 어 레퍼럴 리워드라 해 가지고 후원 수익이라는 게 있었지요. 세상에 어 세상에는 일방적인 광고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직접 구두로 소개를 하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홍보가 되는데, 여기에 커뮤니티로 봐서는 그런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에는 극히 좀 미약하다. 뭐 그 소개를 받고서 신규 회원이 유저가 유입이 되는 게 쉬울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어 이거 별 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기본적인 구조는 리퍼럴로 인입하여 신규 유저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트랜잭션에서 시작됩니다. 어 신규 유저를 참여시킨 유저는 새로 참여한 유저가 플랫폼 생태계의 디파이, NFT 마켓, 게임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보상으로 획득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유저는 스스로 마케팅에 참여하여 생태계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뭐, 말 그대로인데, 그런데 이거 자체가, 아, R2E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레퍼럴이 필요해요. 리퍼럴이 필요하면은 리퍼럴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를 소개를 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을 구별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말로서 설명을 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건 안다라고는 하지 않고 이해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내용을 이해뿐만 아니라 그거를 인제 전달을 할 만큼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해의 정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그 내용을 그대로 어 보지 않고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 리퍼럴이 가능한데, 그거 자체가 아 그런 정도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솔직히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제 설명을 가지고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내용도 한번 어 곱씹어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단순 유저 유입이 아닌 유입된 유저의 서비스 사용량에 비례한 보상을 지급하기에 파워 유저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개해 가지고 유입되는 유저 유입이 아니고, 이미 유입된 유저의 서비스 사용량이,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근데 이용을 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뭐 그냥 게임만 한다고 무료로 하면은 어떠한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런 부분이 제가 직접 해 보지를 않아서 그렇긴 한데, 이 서비스 사용량이라는 게 그냥 게임만 그냥 주구장창 하면은 바로 인제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한 사람들을 뭐 파워 유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파워 유저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유입이 돼 있는데 근데 또 뭐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나머지 분들한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저는 이해가 좀 정말 안 돼요.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DPO의 투자 프로젝트는 출시 초기 서비스 안착을 위해 대규모의 어,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지만, R2E는 생태계의 유저들 스스로가 투자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 기여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큰 마케팅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스타트업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앞뒤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 자체가. 자, 이게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DPOI의 투자 프로젝트는 출시 초기에 서비스 안착을 위해 대규모의 마케팅 비용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R2E는 생태계 유저들 스스로가 투자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 기여하여,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큰 마케팅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미 투자를 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커뮤니티 풀에서 저기 뭐고 케어케이 플레이에서 자산 이전을 한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그 참여자들을 보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라고 저는, 이거는 정말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은 적게 들고 근데 큰 마케팅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을 수가 없고, 왜? 그 구성원들의 지금까지 뭐 연령이라든가 이 게임에 대한 이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킬이라든가 뭐 흥미도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무슨 큰 마케팅 효과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아 DPOI와 R2E를 활용하면 어떤 유저든 VC처럼 투자할 수 있게 되겠네요. DPOI와 R2E를 활용하면 어떤 유저든 VC처럼 투자할 수 있게 되겠네요. 유망한 프로젝트들을 판가름하는 눈이 필요할 텐데 좋은 프로젝트를 판단하는 대표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혼자만의 안목으로 투자 프로젝트가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해요. 저희 크립티드 내에 투자 심사에 많은 경력 있는 있으신 분들로 구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떤 경력으로, 어, 크립티드 내에 심사에 많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게 투자 심사에 대한,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프로젝트에 그 프로젝트 각각에 대한
기술력, 뭐 창작되는 그 내용, 그다음에 이게 어 어떠한 연령층의 어떠한 사람들한테 이게 이 게임이라든가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 그 뭐 매력을 느끼고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 그러니까 경력 있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투자 심사라는 거 자체만 놓고 뭐 일반적인 투자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그다음에 경험이라든가 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지만이, 그런 조직이라 해야지만이 투자심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참 기가 찬 내용을 이야기를 커뮤니티 풀의 단톡방에서 그런 내용을 쓴 사람을 봤어요. 우리가 우리 SO 노드에서 먼저 그런 건실한 어 스타트업을 투자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사나 뭐 K스테디움에 줘서 그쪽에서 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쓰는 글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스타트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를 거기에서 먼저 한다는 거, 이런 것 자체만 봐도 그 다오라는 커뮤니티 풀에서 생각하는 정도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다오라는 게 다오를 떠나 가지고 지금 이게 크립티드 대표이사, K스테디움 PT 대표이사, 또는 뭐 주식회사 K스테디움 뭐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일반 기업을 다루듯이 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것 자체가 뭔 놈의 어 블록체인 사업이냐, 반문을 여기서 그런 것도 어 꼭 한번 하고 싶어요. 탈중앙화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선정에는 분야마다 특성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가 K스테디움 생태계에 도움이 되고 투자자들에게 또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합니다. 정말 추상적인 이야기지요. K스테디움에 도움이 되고라고 했는데, 여기 K스테디움에 있는 생태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자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어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를 최우선 기준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냥 뭐 말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어 객 뭔가 백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데, 백데이터가 없는, 그냥 뭐 말로 이렇게 서술적으로 쓴 정도,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요. 사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투자만 되면 일하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여기도 해당이 되지 않나. 왜? 기본적인 뭐, 이, 좀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이용자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언급하는 게 투자자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투자자들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사람의 그 퍼센테이지라는 거 수는 극히 적을 거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많은 크립토 산업의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고요. 이런 거 가지고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한 사람들도 똑같이 뭐 정말로 어, 여기에 투자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라도 투자를 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때문에 분야를 막론하고 서비스 기획,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를 포함해 다양한 관점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투자 프로젝트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함축해서 말하자면 성장과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성과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이거는 뭐 아무리 프로젝트가 그 프로젝트 진행한 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없고 그러면은 그냥 사양길이죠. 그림의 떡이라고 좋아는 보이는데 먹을 수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거죠. 어, 또 한 가지 측면은 자체 자금력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느냐를 봅니다. 투자 심사의 대상이 되는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소규모의 사업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 중에는 건실한 구조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지만 불확실한 투자에 기대서 과다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정말 자금 자체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투자금이 없이는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업체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타트업 자체 자금 영역으로 90%의 프로젝트 빌더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저는 좀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스타트업을 하는 데는 정말 자금력이 엄청나게 약해요. 그런데 자체 자금력이 90% 정도가 어, 90% 정도를 유지를 하는 그런 상태에서 프로젝트 빌드가 가능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한다는 건데, 90%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는 이런 업체는 미쳤다고 여기다가 10%를 받기 위해서 어, 이거를 어, 투자를 이렇게 뭐 손을 내밀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적의 성과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저희는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체 자금력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또 다른 기본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맞는데, 이 말은 또 맞지요. 맞는데, 앞에서 이런 이야기는 앞뒤가 좀 안 맞다라고 봐요. 90% 자금력이 있는데 10%는 뭐 90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기업은 수백 프로 정도가 자본금 대비해서 어, 어떤 경우에는 자산 대비해서 수백 프로가 뭐 빛으로 운영이 되는데, 근데 90%가 있는데 10%를 뭐 그 투자를 받는 게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게 뭐 어려운가요?
이 밖에도 각 분야별 특성에 따라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야겠지만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적절한 상황이 되면 투자분들에게 공유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수뿐만 아니라 어, 그 본래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검증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투자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투자를 해 놨는데 그게 합의를 해 가지고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투자금이 지급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뭐 소위 말해서 이게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서 뭐 변수가 너무 많은 변수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허지부지 돼 버리면은 추가 자금이 더 투자가 되지 않거나 그러면은 그냥 날려 먹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규로 하는 데에 우리는 투자를 극히 꺼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구 전략이 있지 않는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지요. 여기서는 기관 투자도 언급을 했으면 개인들이 시작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개인들이 기관 투자자와 같은 권한을 갖는 그런 VC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정말 그냥 말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이 투자를 신규 사업에 신규 프로젝트 우리가 또 정말 극히 어, 알지 못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돈을 그냥 정말 내가 이게 없으면은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정도의 돈을 이렇게 덜썩 그 내다가 투자를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로 안 해요. 2023년 크립티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크립티드는 DPOI 기반의 자체 메인넷과 그 위에 다오 VC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거 아니에요. DPOI 이거 뭐 특허로 올린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요 I라는 게 DPOS에서 I가 인베스트먼이고 S가 스테이크이고 그 차이인데 이게 특허 출원을 했다. 특허 출원하면 특허 출원하고 공개하는 시간까지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특허 출원을 했으면은 뭐 한 거는 맞겠지요. 출원했다라고 해 가지고 특허 등록이 된다. 그리고 이게 어떤 특허로 해당이 되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DPOI, DPOS 차이 아 뭐 계속해서 이 말을 쓰는데 이거는 그냥 메인넷의 이름을 메인넷을 근데 다오 VC 플랫폼이라고 플랫폼 이름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좀 내세울 만한 건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네요. 현재는 최대한 많은 양질의 프로젝트들에게 투자를 집행하여 플랫폼 유저분들에게 보다 높은 수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말은 맞죠. 근데 실현 가능성은 꼭 생각을 해봐야지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목표가 이루어지며 동시에 아, 이루어지게 될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목표가 이루어지며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목표입니다. 호호. 저희가 투자하는 프로젝트들은 저희의 기술적 지원과 컨설팅을 받으며 저희 자체 메인넷에 온체인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많은 양질의 프로젝트들을 저희 메인넷 생태계로 온체인 시켜 생태계를 더 견고하고 다양하게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가 지금 있는 생태계 거기에서 리프를 통해서 R2E를 통해서 이 생태계를 견고하게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레퍼럴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정확하게 알고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위해 현재 펀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적 지원과 컨설팅, 마케팅적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마케팅을 또 따로 하려는가 봐요. 아니, 뭐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끝나겠네요. 향후 로드맵과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DPOI 기반의 메인넷들을 각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에 따라 만들어 배포하고 이 메인넷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블록체인 허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메인넷들이 자체 메인넷을 최고라고 하는데 그 메인넷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키는데 참여를 할까? 아, 이를 위해 DPOI 기반의 자체 메인과 이를 대표하는 이 같은 말을 계속 이거를 해가지고 출시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안에 메인넷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견고하게 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념하고 있을 뿐이요. 결과는 모르겠고, 아직까지 2024년에는 구축한 자체 메인넷을 표준화하여 비즈니스 모델별로 여타의 메인넷들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른 또 그 메인넷들을 만들어 갖고 배포를 할 계획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각 크립토 서비스들은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성향에 맞는 메인넷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인넷을 여러 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 입맛에 맞는 거를 어, 선택해서 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냥 입맛에 맞는 메인넷을 이용해서 어, 뭐, 그, 각 크립토들이 그, 각 크립토들이 어, 자기들이 자기들한테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또는 성향에 맞는 메인넷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구축. 하여튼 이 말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있는 거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축한 메인넷을 포함하여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여타의 네트워크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허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이 신생을 보고서 여기에 아, 같이 블록체인 허브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할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 블록체인 허브는 유저들이 네트워크에 상관없이 크립토 서비스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전부 다 것입니다.
비례형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투데이 독자 여러분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블록체인 투데이는 비단 블록체인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각 특히 크립토 산업을 이끌어가고 계시거나 앞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분들도 계시겠지요. 크립티드는 강력한 커뮤니티와 투자풀을 기반으로, 여기서 강력한 커뮤니티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강력한 커뮤니티인지는 어,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강력하다는 의미가 실질적인 사용자, 실질적인 유저, 리프럴을 하고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투자풀을 기반으로 다양한 웹3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또 저희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갈 유니콘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분명히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나온 거고, 근데 여기에는 기자가 없어요. 그냥 인포메이션 쪽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사화 됐는지, 매거진에 블록체인 투데이라는 매거진에 올라갔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도 어, 기본적으로 그냥 설명하는 내용만 전달을 하면은, 기사화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자, 결국에는 자살이라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기 현혹이 돼서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에 어, 눈과 귀, 그 다음에 판단이 서버려 가지고 잘못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객관성과 그 다음에 전문성이 함께 이루어진 그런 거를 토대로 한 기사가 나와야 된다. 일방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올려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제가 이 업체가 생긴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전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신경을 곤두쓰고 이런 내용까지 한번 리뷰를 하고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2019년 9월 중에 9월에 이 KOK 재단이 설립이 되고, 그 가치가 없던 KOK를 가치를 만든 프론티어 100만에 의해 가지고 거래소에서 정상적인 좋은 가치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업체가 들어왔고 계약을 했는데 누구와 계약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메인사가 뭔가를 개발 회사로,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제가 그 주식회사 미디움에 어, 정윤호라는 대표한테서 받았던 그 메시지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거는
미디움은 기존 KOK 재단과 체결했던 플랫폼 구축 계약 관계를 완료하였으며 K스테디움 메인넷의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용역 업무 수행 책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회사 미디움의 정윤호 대표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제가 이거 또 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것 같아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2011년 2022년 11월 28일 밤 11시 20분에 이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대리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건데, 미디움은 기존 KOK 재단과 체결했던 플랫폼 구축 계약 관계를 완료했으며 그건 끝났어요. K스테디움 메인넷의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용역 업무 수행 책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지 보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거를 쭉 지금 내용들을 이게 이제 정치권에 나갈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싱가폴 법인, 그러니까 K스테디움 PT, 그다음 메타 M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여기 내용에 또 보면은 그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내용에 보면은 KOK 파운데이션은 쉐이셸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서 KOK 코인의 정책 및 발행과 유통, 소각, 메인넷 및 메인넷이라고 하는 게 지금 K 스테디움이죠, 그죠? 및 KOK 플랫폼 통합 관리와 운영 정책, 이게 KOK 파운데이션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에요. 그리고 K스테디움 PT LTD라고 하는 건 싱가폴 법인이라고 해놨는데 메인넷 운영 및 유지 보수, 그냥 소위 말해서 시다발이지요. 그냥 용역 관계에 있는 거죠. KOK 플랫폼 개발과 운영, 이것도 계약 관계로 하나의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콘텐츠 소싱 및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대신해서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싱가포르 법인 K스테디움 PT와 메타 M이라는 회사가 똑같은 내용으로 둘 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이 뭐 저기 하나의 일을 두 개 회사가 두 개의 법인이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올 6월 말까지 모든 업무는 계약 해지 및 종료되어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추후 해당 시점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 내용이 이게 2022년 4월 20일 공지 내용인데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지금 민원을 넣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한 부분 중에 또 이게 들어가 있고, 뭐 법으로 하는데도 법적 대응에도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 기업은 여러 가지, 그 법인은 여러 개인데
구성원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한 회사에 있던 뭐 임원들이 어디든지 다 포진이 돼 있어요. 대학교의 재단은 완전히 병신 그 재단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 병신이라기보다는 식물 재단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재단이 돼버린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뭐, 특히, 어,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쭉 읽어가면서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럼 뭐, 저들이 저를 전문가라고, 제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했다는 절대로 저 전문가는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제 의견, 제 설명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또 다른,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같이 읽었고, 같이 읽음 속에서 제가 반문에 가까운 내용들을 이견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주변에 다른 분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각자가 또 생각하신 거, 그 다음에 오늘 어, 매거진에 나왔던 내용도 참조를 하시고, 제가 또 이견을 말씀드린 내용, 이것들을 토탈해가지고 한번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